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12월 16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요양원에 수업 가요. 내일 종강이거든요. 내일 종강. 오늘 오전에 2시간, 내일 4시간. 그러면 이번 학기에 해야 될 내분에 대한 모든 자수전 쓰기 자료 수집은 다 끝이 납니다. 오늘 만나는 그분은 올해 90이신데요. 연세가 시력도 좋으시고 고민이 뭐냐고 했더니 언제 하늘나라 가나 하는 게 고민이랍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니 답답하다.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 내가 이 세상 가나 하고 이 세상 떠나나 빨리 눈을 감아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아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조금이라도 더 사셔야 할 텐데 그런 걱정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아주 나쁜 자녀가 아니라며 말해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오늘 소꿉놀이 할 겁니다. 소꿉놀이. 제 얼굴 지금 쌩얼인데요. 왜냐? 입술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얼마나 요즘 그 일을 많이 했는지 입술이 막 부르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지금 아물어져서 지금 여기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힘들고 여기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지금도 조금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분과 주방놀이, 소꿉놀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한번 저랑 재미있게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놀아보려고 합니다. 네, 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잘하시는 요리는 뭔지,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음식은 뭔지,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거는 뭔지, 잘하는 요리는 뭔지, 어떤 요리를 했을 때 가족들이 행복해 했는지, 그리고 나만의 어떤 레시피도 한번 오늘 알려달라고 졸라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만나는 분이 이제 마지막 분이거든요. 제가 총 40시간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34시간을 이제 다 마쳤고 앞으로 이제 6시간 남은 거예요. 오늘 포함해서 6시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래 학원 수업만, 학원 강의만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언제부터야? 92년도에 학원 강사를 하다가 93년도에 몬테소리 교육을 또 제가 1년 동안 신학원을 마치고 또 94년도에 한글나라 선생님이 되어서 제가 가정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한글을 24개월 된 아이가 한글을 아는 거예요. 통으로 그냥 글자를 익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24개월 된 아이가 한글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참 놀라운 일이었고 6개월 동안 제가 태안, 소원, 근흥, 대산, 태안, 서산 정말 안 가는 데가 없었네요. 당지는 못 갔다, 멀어서. 그때 제가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가정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걸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나이가 29살에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데 제가 25세 결혼을 해서 태안에 왔거든요.
근데 태안에 오자마자 우리 어머님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이 저한테 학생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5명, 1학년 2학년 연년생 형제 2명, 또 우리 아이들 사촌, 아이들 6촌이 되나? 6촌이 되네. 우리 조카들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한 7, 8, 9, 한 10명 가까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거의 아이들을 지도한 거는 3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집을 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한 7년 정도 하다가 결국은 7년이 뭐야? 5년 했나? 그러네. 30에 제가 학원 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25세 시작해서 한 5년 후에 제가 학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근데 학원 개원하기 1년 전에 제가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한글나라라는 그걸로. 그렇게 쭉 이제 제 역사가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학원 강의를 하다가 외부 강의를 시작해요. 제일 첫 강의가 이제 도서관 수업이었습니다. 도서관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강사를 찾는데 독서 캠프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홍성도서관 관장님으로 있는 안영숙 선생님이 저를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때는 아이들도 참 많았어요. 80명이었으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2분이 제 강의를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들어도 되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그런 거 떨리지 않거든요. 뭐 누가 있어도. 더군다나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큰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뭔가 하나라도 보탬이 된다면 제 수업하는 걸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이 앉아서 쭉 강의를 이제 들으셨죠. 그래서 그날 이제 2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는데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희정 선생님, 최보남 선생님이셨어요. 그 2분이 저한테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2시간씩 아이들 가르치고 목이 괜찮습니까? 성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수업하거나 특히 공개 수업하고 그러면 목이 잠기고 목이 아파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특히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목이 아파서 목이 쉬거나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계속해서 같은 톤으로 말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파도를 타라. 물결 치듯이. 쉼없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것은 물결치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에 리듬을 타라. 그게 바로 비법입니다. 내 목소리에 리듬을 타면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높게도 했다가 낮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면 내 목소리가 쉬는 거죠. 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도 즐겁고 강의하는 시간이, 아이들도 그 듣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집중력이 더 높아져요. 계속 선생님이 똑같은 톤으로 크게 말한다. 왜 방앗간 가보셨잖아요. 시골 방앗간. 그러면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귀를 닫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먹먹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같은 톤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실력 있고 유능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졸게 말
바람을 타라, 파도를 타라, 물결 쳐라. 그러면 목도 아프지 않고 2시간 아니라 8시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꿈이 쉬지 않고 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8시간 이상 강의해보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5시나 6시에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토요일날? 이번 겨울방학 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아요. 소수 인원이 해야 되겠죠. 집중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는 뭐뭐뭐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 자신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거의 종강할 때입니다. 처음 강사 계약을 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는요, 짧게는 20시간, 많게는 240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6년씩이나. 제가 태안초 백화초에서 아이들 독서 논술, 독서 스피치업을 6년씩, 꼬박 6년씩 가르쳤는데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세 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하는 거야? 한 번 가면은 일주일에 6시간씩. 그래서 40주간 하는데 한 240시간을 하는 거죠. 처음엔 이걸 언제 다 하나?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출강부에 제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공백을 언제 다 메우나 살짝은 걱정이 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있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약속이고 또 강사료를 받고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또 내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저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만 14년 동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40시간 종강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일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빼곡하게 다 채워지겠죠.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될까봐요. 그래서 종강할 땐 제가 사진 많이 찍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해냈구나. 그래서 작은 성취, 작은 성공, 그런 작은 기쁨이 모여서 오늘의 저 대한민국 명강사 김난주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요, 내가 진짜 명강사 맞나? 거기서 점 하나 떼가지고 어떤 때 내가 명강사가 아니라 멍 강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명강사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헐레벌떡 뭐 달려가거나, 또는 수업 준비가 조금 미흡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해도 강의 만족도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뭐 실망스럽죠. 실망.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는 그 힘, 끈기, 어떤 끈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끈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 있는 사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들을 존경합니다. 학문의 어떤 최고봉을 찍은 거잖아요. 최고봉. 그리고 정년 퇴임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무조건 저는 존경합니다. 왜요? 한 업무, 한 분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또 직장에 전 인생을 걸쳐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제 친구도 있고, 제 친구 다솜이라는 분도 오랫동안 농협에서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정년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박수. 정말 대단해요. 위대해요. 그리고 내일 종강을 하게 되는 나, 왕복 거의 1시간 반 넘게 달려서 40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녀온 나,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애썼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감하게 잘했다, 참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번에 제 시집이 나왔거든요. 11월 22일이 발행일인데 저는 이제 책을 11월 26일 받았어요. 제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담은 치유 시집 상처와 무늬 그 앞 제일 표지, 그 안쪽 표지에 그 면지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난주야 애썼다 그렇게 썼습니다. 난주야 애썼다. 그 말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난주야 애썼다. 난주야 애썼다.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누구누구야 애썼다. 애썼다. 참 애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굳이 너 고생했어 뭐 이렇게 공치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너 애썼다